신비스럽고 고무적인 창조물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6월 24일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각양각태의 현대미를 발산하는 원산 갈마지구는 저 원산에 저런 걸 지었다고? 세상에 야, 둘도 이거 없는 뭐 우리식의 어마어마하네요, 그 해안관광 도시. 일대가. 착각 그랬어요. 진짜 컸다.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이설주인 줄 네, 알았어요. 엄마랑 똑같았어요. 다들 착각 그랬어요. 수천 건에 달하는 설계 형성안들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며 김정은 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들은 대백과천소라고 연설자는 강조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장군님 앞에서 까당한 거. 이게 누굽니까? 메인 빌딩만 해도 한 20개 동이 되고요. 이게 2017년에 스페인의 휴양지인 베니도름으로 아예 그 참관단까지 보내가지고 김정은 지시로. 그랬구나. 거기 이제 휴양 도시처럼 만든 거죠. 해안 휴양 도시처럼. 그래서 지금 외국문 출판사가 공개한 지도를 보면 조선 신선 호텔, 을밀봉 호텔처럼 이름이 붙은 곳이 6곳이고 이름이 없는 건물은 한 11곳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름이 없는 곳 중에 보면 싱가포르의 명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본뜬 건물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가서 그쪽을 직접 방문해서 완전 반한 것이고 얼마나 좋았는지 원산에 직접 이거를 건설해라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행사에서요. 신 스틸러는 이 갈마 지구가 아니었고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인 이설주입니다. 작년 신년 행사 이후 무려 18개월 만에 드디어 공식 석상에 드러났는데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18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리설주의 잠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길었던 게 2021년에 1년 1개월 동안 잠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긴 잠적의 시간이 있었어요. 박진희 씨,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부 소식통과 저의 생각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설주의 출산 가능설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최근 영상을 보면 이설주가 자맹하기 전에 그 살이 좀 붙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8개월 동안 안 나올 만한 이유가 뭘까? 또 내부 소식통으로 또 들어봤을 때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 가설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모유수 딱 하고 뭐하고 딱 이런. 딱딱 그 시기죠. 솔직히 저희가 이제 리얼주를 만나가지고 왜 잠적하셨습니까? 가장 좋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잠적설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출산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카드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방점은 뭐냐면은 퍼스트 레이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를 전면에 내세운 게 뭐냐면 이미지 세탁 때문에 처음에 폭군이었잖아요. 뭐 고무부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정상 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퍼스트 레이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퍼스트 레이디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태양이 2개가 못 있듯이. 그래가지고 일단 김주애를 띄우긴 띄워야 되는데 여기 또 강력한 퍼스트 레이디인 이설주가 있으면은 이미지가 중첩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리설주를 의도적으로 뒤에 뺀 것이 아닌가. 임신 출산설을 처음에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정보기관들을 취재봤는데 임신 출산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징후들이 포착이 안 돼서 우리 정보기관이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이쯤 되면 한번 부부지간에 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이유일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시기면 한번 올 때는 됐다. 올 때는 됐다. 네, 이제 그 얘기가 좀 핵설이다. 큰 울림이 있네. 울림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리설주의 잠적에 대한 뭐 썰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건 잠적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잠적을 했다가 왜 지금 돌아왔느냐. 그것도 리조트 행사에. 그렇지. 이게 무슨 단란한 가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또 궁금한 거예요. 근데 리설주가 이렇게 두문 분출하다 보니까 자꾸 이 별의별 루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제 김정은이 자기와 관련된 그리고 자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소식들은 해외 언론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에서 자기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은 100% 다 이제 컬렉션을 해가지고 다 모아서 이제 보거든요. 지금쯤 되게 되면 자꾸 이런 잡음이 나기 때문에 이제 리설주가 한번 나와서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거기 보세요. 그 어떤 시설입니까? 그냥 가족 단위로 맞아요. 와서 놀고 즐기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일단 홍보를 하려면 자기들 가족 단위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자기도 좀 가족적인 면모를 좀 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저도.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설주가 그래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김정은이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웃으려면 물놀이하면서 한번 웃겨주고 그다음에 아이와 웃고 사진 찍어주고 아내도 있고 이 모습이 광고 효과로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기본 핵심은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로 띄우는 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겸사겸사. 그거를 위해서 엄마가 나와 앉아 있으면 엄마 아빠를 따라 나온 12살짜리 아기에 불과하니까 그동안 엄마의 공백을 이용해서 퍼스트레이디 자리, 엄마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이제 가족 단위의 어떤 단란함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정상적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이 공간이 이제 매우 적절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김정은은 러시아 외교장관 뭐 라브로프 불러가지고 행사하고 이럴 때 계속 요트 타고 가족하고 같이 즐겼잖아요. 그 공간에서 여름 휴양을 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공간을 앞으로 자기의 어떤 외국 인사들을 불러서 하는 외교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름 휴양을 즐기는 아까 이제 요트 보셨잖아요. 멋진 요트로 가족과 놀고 기존에 있던 특각보다도 더 현대화된 이 의리의리한 시설을 이제 개인적으로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리에 1년 반 가량 부인이 그동안에 공석이었는데 나왔으면 부인을 최고로 예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날 보면은 외무상 최선희 심지어 그 수발드는 현송월까지도 양장으로 쫙 빼입고 탁 나오는데 이설주 혼자 그게 구찌백이면 뭐합니까? 옆에다 메고 땀 뻘뻘 흘리면서 뒤에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저는 또 처음에 이제 사진을 딱 보고서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많이 썼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모녀 패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옷을 맞춰 입는 건가요? 패션이 비슷한 컬러예요. 네. 여기에는 북한의 어떤 두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주애를 쭉 혼자 노출시키면서 엄마 같다, 리서출 같다, 성인 같다. 이제는 북한 사람 누구도 그다음에 이 북한의 대외적인 누구도
김주애를 북한의 공식적인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네. 더 나아가서 야, 가장 유력한 후계자다라는 것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 내부적으로 성공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그 기존의 어떤 전략을 따라서 리설주와 김주애가 굉장히 비슷한 옷차림을 했어요. 흰색의 어떤 상하이를 입은 듯한 모습. 물론 좀 변주는 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김주애는 흰색의 이 투피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품이 있고 격조 있는 퍼스트 레이디다운 의상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엄마 리설주는 그냥 흰색 블라우스에 밑에 검은색 그것도 바지를 편하게 입었어요. 속 편하게 입은 거죠. 그 패션만 두고 보더라도 이제 리설주는 공식적인 퍼스트 레이디 겸 후계 구도에 가장 유력한 김주애를 키우고 보살펴주는 후견인 정도 이미지를 준 거예요. 이제는 명실공히 정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의상에서 변주를 준 거예요. 그동안은 리설주가 나와버리면 김주애를 사람들이 취급하니까 리설주가 못 나왔던 건데 이제는 김주애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자태가 어엿하잖아요. 의젓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설주를 나오게 하되 옷차림에서 차이를 주는, 변주를 주는. 이 북한에서 이 김주애는 좀 존재감이 좀 어떤지가 좀 궁금한 게 어린이문이라고 이런 거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아니 거부감은 당연히 있겠죠. 갑자기 꼬마애를 낳아가지고 얘를 이제부터 추앙하라고 그러고 어느 정신머리 나간 사람이 그래 우리 사자세습의 주인공 이렇게 받들 사람은 없고 일단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쌓아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확 컸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성숙했다 이 말을 북한에선 숙성됐다라고 해요. 몇년 됐어? 나이로 봤을 때는 아직 그 하이 퀄리티는 아닌데 저 정도 그러니까 숙성 연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야 그래도 어른이 보기에 그래도 괜찮네. 점점 많이 크고 있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설주 하면은 뭐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근데 이제 또 김주애가 딱 등장하면서 앞에 착 쓰고 이런 모습들 보면 야 이제 예사롭지 않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잡힌 화면을 보더라도 원래는 김정은, 리설주, 김주애 권력 서열 1, 2, 3, 넘버 3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김정은, 김주애, 리설주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리설주가 화면에 등장하더라도 이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화면 구도상 굉장히 작게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실수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편집자가 몸이 날아갔겠죠. 의도적으로 저걸 만들고 이제 방송에 나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위치를 세팅을 했다는 건데 그럼 뭐냐면 일단 딸 주애를 띄워주기 위해서 리설주가 희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조선중앙통신에 나가는 1호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가기 전에 김정은이가 다 보고 이거 내보내, 이거 내보내지 마라 하고 체크를 다 합니다. 네. 이거 개인 방송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맞지? 조선중앙통신도 다 자기 거니까. 주인공도 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독재 국가와 2대 세습, 3대 세습에 이르는 국가들의 특징은 보도 사진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첫 단에서 최고 존엄과 함께 군의 사회를 받느냐, 그렇죠. 경례를 받느냐, 군 지도부의 인사를 받느냐, 누구 우선이 먼저 입장하냐.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거 하나에 목이 날아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권은 이 군 장성이 경례를 하는 동안 바로 옆에 있던 김주애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그 경례와 사회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 김주애가 나이가 13살이거든요. 아무리 최고 존엄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주애가 이런 공식석상에 등장했을 때 위축되고 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김주애의 표정을 한번 이번에 보시면 고개를 들고 절대 고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습관화가 됐고 이것이 나의 위치다라는 것을 네. 아주 공고히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주민들의 환호를 김정은과 김주애가 받을 때 리설주, 엄마인 리설주는 의도적인 거죠. 일부러 연단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 모습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이겁니다. 딸을 후계자로 키우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딸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굳이 엄마인 리설주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느냐. 어찌됐건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인데
이게 진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 엄마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딸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딸을 부각시키는 과정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설주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줄 수 있어. 그게 퍼스트 레이디 자리든 네가 뭐 퍼스트 도터를 하든 그렇죠. 그거는 내가 다 내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이설주가 어떻고 뭐 김주애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설주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명운을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번째 사실상의 뭐 부인이라 그러는 성혜림은 장남 김정남을 낳았지만 거기를 후계자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애기가 죽었잖아요. 학살당했잖아요.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이가 결국은 28년을 같이 살면서 자기 소생, 그것도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므로써 그 고용이의 소생이 지금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네. 이설주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밖에서 그냥 공군 조종사 집안의 딸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불안한 자리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리는 언젠가 김정은의 사랑이 식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유. 현장 사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 내려왔거든요. 왜요? 그래서 누구야? 과연 누구일지. 정답은 바로 김여정입니다. 저 턱 보고 나 바로 알겠네. 있었어요? 예,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인 거죠. 있었다고요? 아니 지금 계시나 마시. 무슨 뭐 누구 걱정하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뒤편으로 밀려나서 안 보이는 인물 김여정 아닌가요? 맞아요. 그 대북 전문가들이 김여정을 모퉁이 공주라고 불러요. 모퉁이 공주. 귀퉁이에만 나오고 사진을 한 50장 나오면 그중에 한두 장 하게 귀퉁이에 있는 모습만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회의에서도 보면 여기서 맞아요, 지금 여기는. 하게 귀퉁이에 있고요. 끝에 네. 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뒤로 보내버렸네. 면봉 만들었어. 주애가 지금 앞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예. 저기야? 지금 고모는 저 귀퉁이에 있는데 저기 뭐예요? 저거 시루떡에 팥 하나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당 간부들만의 어떤 행사면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8일에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사망 일일에서 이제 추모 행사를 위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당 간부들하고 김정은이 방문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도 김여정이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오빠랑 나란히 섰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당 부부장들 그 뒤에 제일 말석에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앞에는 노동당의 부장이나 이제 내각 상들이 쭉 서 네네. 있고 뒤에 정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파묻혀 있었어. 그전에도 김여정이 두 가지 장면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수행 비서처럼 이렇게 재떨이도 갈아들고 그럼. 이랬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김여정이 딱 우리 그 미디어에 전면에 등장했을 때를 보세요. 남북 대화 국면이거나 남북 갈등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국면 때 평창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다음에 갈등 국면에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성명서, 과격한 성명서 난독하거나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끊겼거든요. 볼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나설 계기가 없어진 것에 지금 불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영상에 가장 관심 있고 주목받는 건 김주애입니다. 맞아요. 네, 김주애의 옷을 뭐 입었나, 어떤 신발을 신었나. 어쨌든 이 노출 빈도가 많다는 거는 인지도가 올라가고 좀 친근감이 더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도 살짝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언제 김주애가 혼자 등장할 것이냐. 말하자면 어떤 지방의 중요한 행사, 뭐 군사적인 행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뭐 어떤 행사라고 할지라도 이제 보도의 측면에서 김주애가 혼자 사진에 등장하는 그 시기야말로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탈북은 아니겠죠. 그건 제일 좋죠. 그건 제일 좋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 김주애는 부녀의 위치에서 그렇죠. 같이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평양에서요 기차로 무려 20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에 장거리 이동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착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북한의 핵심 군 시설 행사에 이 부녀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안 가나 봐.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 기념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5,000톤급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전용 열차가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는 정수성 동지 구축함 진수기념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또 김주의 척이도 있어요. 선생님. 저걸 왜 따라해? 그러니까 저건 서양의 전통 아닌가요? 순간 밤의 고동소리와 함께 한명칭 가림막이 벗겨지고 슈퍼탄과 고무 풍선들이 날아올라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높이 올라섰어. 계단도 위에 있는데 네. 그대로 내보내요. 단순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넘어선 것 같아요. 아, 완전 흐트러지지 않고 딱 서 있네. 김정은의 어떤 신경을 사로잡은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겁니다. 5,000톤급 신형 북한의 구축함 이른바 강건호의 진수식이 지난 6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그 김정은이 공을 들였던 현장이니만큼 김주애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대동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해에서 북한이 작정하고 먼저 우리를 기습 공격했던 거예요. 둘 다. 근데 1차 연평해전도 2차 연평해전도 모두 우리 해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북한이 왜 패배한 줄 아세요? 원래 이 함정 간의 공격 때는 필승의 법칙이 있어요. 먼저 때린 놈이 이겨요. 유리해요. 그렇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방비일 수밖에 없으죠. 그럼요. 그런데 1차, 2차 모두 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선행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졌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는 우리 해군의 구축함에 비해서 형편없는 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늘 북한 해군의 아킬레스 건이었어요. 네. 잠수함이 있으면 뭐예요? 해수면 위에서 교전을 할 때 구축함 전력이 딸리니까. 그걸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북한의 전력이 바로 이 신형 5,000톤급 구축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인 거죠. 북한 해군의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퍼즐이 이날 맞춰지는 거죠. 네. 그때 누구를 대동했냐면 역시나 김주애를 대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진수식 영상이 공개됐는데 깜짝 놀랄 만한 장면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뭐예요? 아, 김주애가 과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작년과는 달리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만한 장면이 아주 짧게 스쳐갔어요. 어디? 자, 뭐였냐면 어디? 조춘용 당 비서가 김정은의 전용 열차에 이제 행사 보고를 위해서 싹 따라 들어가죠. 맞아요. 그럼 뒤에서 카메라가 흔들림 없이 스테디캄이 쫙 따라 밀고 들어가잖아요. 흘러오랬어요.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김주애가 간부들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기자님? 묻는다면 맞아. 지난 4월과 이번 6월 진수식 모습 두 개를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함께 보시죠. 아, 이땐 자, 지난 4월 진수식 때는 열차에 들어갔는데 김정은 옆에, 그러니까 아빠 따라온 딸내미 아이.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 강건호 진수식 때 모습 볼까요? 보세요. 상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있긴 했지만
김주혜가 군 간부들과 함께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서 무언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주혜에게 아버지가 하는 이 주요 행사 때마다 곳곳에서 후기자 수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대목이고요. 아까 수혜 씨가 영상 나가는 동안 저한테 주혜는 학교 안 다녀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혜는요 학교에 안 다녀요. 후기자 수업을 받고 있다면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후계자 수업에 필요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와서 김주혜에게 교습을 하겠죠. 지금 저는 되게 충격받은 게 김주혜가 채찍근에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한 사람 앉고 자리 의자 3개가 비어있고 그다음에 앉아요. 이게 서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급이 안 되면 이 3자를 비워서라도 이 사람이 일리 가는 일도 없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의미 없는 자리 배치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의도가 있는. 그러니까 김주혜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게 이제 새로 해군 사령관이 된 이제 박광섭이고요. 국방상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노광철이가. 그리고 그 옆에 군수 관련해서 총괄하는 이제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앉아 있는 거죠. 핵심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김주혜가 더 상석에 앉아 있다는 거는 이제 군부에 대한 어떤 뭐 장악력이라고까지 그러긴 좀 복잡하지만 정책 관여의 폭을 군부 쪽으로도 넓혀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일선에 있는 사단장들, 군의 핵심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전방사단에 가가지고 이제 군부를 돌아보면서 군에 대한 어떤 결집 이런 거를 가장 먼저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물론 아버지인 김정은이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 수업을 받는 자리지만 김주혜를 김정은이 그런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는 김여정. 그런데 우리에게 첫 선을 이제 보이게 된 것이 바로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김여정의 첫 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와, 진짜 어리다. Standing behind the new leader was a young woman, also overcome by grief. She was then unknown to either North Koreans or the rest of the world. The young woman in tears behind the new leader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t that point, I had seen Kim Jong-un in person. I didn't see any sign of his older brother or his younger sister. Never saw either of them at Kim Jong-il's side in the last year of his life, which was when I was in Pyongyang. And I was at many events with the Kim family. But I never saw Kim Yo-jong. 진짜 베일에 앉았어. In this patriarchal society, the role of dear leader was only for sons. In 2011, no one would have guessed that Kim Yo-jong, the new dictator's 24-year-old sister, would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her brother's rule. 와. And this is extraordinary because in the very male-dominated chauvinistic culture and society that is North Korea, we have never seen such a powerful woman, a woman who is a key member of the royal family. 그 처음에 등장해서 저 누구야? 누구야 하다가 김여정이래. 동생이래. 이게 웬일이야? 그때 이 주민들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놀랐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패밀리라고 하면 철저하게 베일이 쌓여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쓰러졌다 일어나서 후계자로 지목을 했어요. 김정은을. 그때 북한 사람들도
김정일한테 김정은이란 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즘 언론에 김주애가 자주 나와서 우리가 김주애가 딸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김주애 외에 어떤 자식이 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다만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김정은 옆에서 바로 뒤에서 울고 있는 저 여자라고 하면 분명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저 나이 어린 여자는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은 생겼었죠. 북한에서 후계자가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북한 노동당 안에서는 김정은이가 후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요?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김정은이를 함흥화학비료공장과 남흥화학비료공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현시 차례. 그 사진을 크게 찍었어. 사이즈도 혼 TV 사이즈로 찍었거든요. 그걸 부부장들한테 10장씩 나눠줬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김정은을 봤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는 주요 간부들은 김정은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자체는 몰랐어요. 여기나 북한에서도 교과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김여정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한 건 후계자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여정이를 꽁꽁 숨겨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t's not just a medieval, bizarre dynasty, monarchy, run by Kim Jong-un, of course, yes, but with his sister by his side, as if she were a co-criminal. Kim Jong-un and his younger sister cemented their position within the state and the party. The bond of trust between the siblings helped them shore up their power. 이거 시선을 바꾸니까 이게 완벽하게 퍼즐이 맞아떨어지네. 육수네. 그러네. 김정은이 결심할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동생이 살짝 오빠 생각이 맞아. 끓이는 거죠, 이렇게. 오빠 봐봐. 오빠 얘기하는데 호주머니 손 넣고 있더라. 오빠 얘기하는데 저쪽에 보고 있더라. 눈 감고 있더라. 내 여동생 때문에 나 무진장 싸고 다녔거든. 그런 말 좋아하시면서 재수 그러면서 오빠 이긴다고 했다더라. 진짜요. 이거 말도. 이게 지금 분석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제 9세대를 제거하는 것으로 또 시작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장성택의 숙청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김여정 입장에서 본다라면 장성택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동생인 김경이라는 여성 파워, 백두혈통의 여성도 결국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둔해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인물은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백두혈통의 여성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말하자면 막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제거됨으로써 김여정도 사실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동기와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 그 남매의 어떤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장성택의 처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시작 2012년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김정은은 아는 게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한 봄, 여름에 가서는 이게 장씨 나라야, 김씨 나라야 하는 말이 북한 간부들 속에서 돌 정도로 이게 회자가 되니까 김여정으로서는 이게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빠가 정통적으로 아버지 권한을 온전하게 가져가려면 저 사람 치야 돼. 그렇지. 오빠로서는 사실 자기하고 심중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정철이나 여정이. 그러니까 그거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1차적인 결심이 선 다음에 백두산에 자기 측근 8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수기를 거쳐서 자 이제 치자. 결심을 섰다. 그게 백두산의 결심이거든요.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장성택이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면서 이제 목을 누르고 나가고 장성택이 살아있으면 간부들 사이에서 아니 그 김경희도 장성택이랑 결혼하고 나서 전면에서 물러서 있는데 김여정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봐. 그 김경희 누르려고 하다 장성택이도 제거됐잖아. 오히려. 라고 하면 김여정이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유리하게 판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러네. 북한 내에 존재하는 어떤 직책 중에서도 지금 김여정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는 직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와우.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안보 실장이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 옆에는 김여정이 앉아 있었어요. 부부장이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chief staff예요. chief staff.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사회의 관료를 총괄하는 가장 수석 스태프가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비서실장과 김여정이 대등한 입장이다? 글쎄요. 우리나라 비서실장이 못하는 일은 김여정이 하죠. 그 얘가 평창 올림픽 때 개회식을 위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내려오냐면 김여정이 우르르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치프 스태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존재감이 크다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이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백조 혈통이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 땅에 온 첫사례라는 거죠. When it was announced,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at Kim Jong-un's sister would visit South Korea with all of 48 hours advance notification, there was great excitement throughout South Korea. Wow, the princess is coming. 와, 그때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긴 해요. 2인자죠. 2인자가 대한민국에 온다. At last, peace is near. Even though she didn't speak much, I felt that she had a lot of authority for someone her age. She was used to being treated as a high-ranking person.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라고 그럴까? Officially, veteran official Kim Yong-nam was head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But it was Kim Yo-jong's presence that really left an impression. 들어오는지 눈치를 보면서 앉으시라고. 서로 눈치를 보는 앉지를 못해. 여기 보세요. 눈웃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예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안 안고 두 번, 세 번 권할 때 보면 이게 실질적인 권력이 이게 딱 이게 사실 김영남이라고 하면 엄청 고령이에요. 북한에서 세운 공도 엄청나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때 김여정한테 자리를 선뜻 양보했다라는 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단독 그 뉴스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왕이 되기 전 세자한테 나이 많은 그 관료들이 굽신굽신 한다는 게 전혀 어색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김여정이 왕이에요, 북한에서. 왕은 그 김정은이라고 하지만 그 김정은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 한들 김여정 앞에서는 굽신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아니 재벌 그룹에서도 그 후계자가 총무부의 과장으로 왔다라고 해서 총무부장이 김 과장 좀 일로 와봐. 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 못 하듯이 사실은 이미 그때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김이라고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살아있거든요. 김영남이, 김기남이. 북한의 기득권 중에서 진짜 유명한 인물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실제로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 뭐 나긋나긋하게 웃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고개를 들고 눈을 내리까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주변을 고개를 돌려서 찾지 않아요. 몸을 돌려? 이게 이제 목을 이렇게 찾는 거는 비상구를 보통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머리만 돌리면요? 네, 되게 불안하거나 이제 내가 좀 무섭거나 이럴 때 나오는 행동인데 누구나 낯선 곳에 한국이라는 자체를 처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굴려서 보고 대박이다. 실제로 이제 그 김여정과 김영남이 입장할 때 그 모습도 보면 고개를 돌리네요, 확실히. 네. 불안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먼저고 또 그러니까 리더가 항상 마지막에 오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장군은 뒤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여정이 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장 순서에서부터 나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이 만약에 김여정보다 좀 동등한 파워나 좀 강한 파워를 가졌다면 그냥 앉았을 텐데 김여정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먼저 앉으세요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오고 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되게 저는 강하게 봤고 서로 먼저 자리를 앉으라고 할 때 김영남은 되게 경직돼 있고 김여정은 웃음을 띠면서 아니 이분이 또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나 약간 이런 분위기고 왜 알면서 그 덕분에 둘이 기싸움하는 덕분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보실게요. 영상 보실게요. 그렇지. 몸을 뒤로 살짝 젖히면서 팔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네, 이렇게. 왜 그러죠? 이제 이게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피코크 자세라고 하는데 공작 자세.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내가 강해 보이고 싶을 때 몸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위협 사항이 오면 몸을 부풀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일명 이제 폼 잡는 거. 폼 잡는 거. 맞아. 보고도 물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가면 빵빵해져요. 네, 빵빵해져요. 네. 커 보이게 하려고. 커 보이게 하려고. 그 깍두기들은 이렇게 있다가 맞아. 아, 그러네. 맞아요. 가끔 뭐다 크게 하려고 하는. 커 보이려는 거지. 네. 근데 김여정이 딱 그 사진 찍는 그 타이밍을 딱 낚아채면서 바로 고개는 원래 들려 있었고 팔을 딱 털면서 그래, 몸을 크게 부풀리고 왜소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네. 이게 그냥 착한 김여정으로 나긋나긋하게 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바디랭귀지에서도 너무 잘 드러났어요. 신기하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게 이제 시점을 바꿔서 김여정 중심으로 또 상황을 파악하고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서역 2위라고 불리는 이제 김영남을 보냈어요. 근데 굳이 김여정까지 함께 보냈다. 더군다나 직접 친서를 전달하게 했다. 여긴 또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영남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목상 국가수반이에요.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명목상 국가수반, 즉 그 후에 헌법을 바꿨는데 그 사람한테 친서를 안 돌렸어. 김여정이한테 친서를 줬거든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그때 보라매라는 김정은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김여정이가 안 왔으면 그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 비행기를 보냈다는 건 김여정이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특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김여정한테 돌리잖아요. 앉으라 그래도 안 앉고. 근데 굳이 공화국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왜 그 사람한테 친서를 안 주고 자기 여동생에게 친서를 줬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의 눈이 돼서 네가 한번 가서 한국을 봐라. 실제로 한국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 건지 실제 네 눈이 내 눈이 돼서 가서 보고 그대로 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오라. 근데 만약 김영남이만 보냈으면 아유 뭐 걔네들 뭐 그냥 뭐 발전한 척만 하는데 뭐 자동차가 매연 많고 부정적인 소리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김여정이는 KTX 탔는데 KTX가 참 빠르고 뭐 그 200몇 킬로인데 뭐 2시간도 안 돼서 가더라. 그리고 자동차가 길바닥이 많고 이런 이야기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네가 내가 돼서 모든 것을 보고 본 그대로 오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특명을 받은 거고 김영남이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왔다가 제가 뭐 김영남이 외교부장 할 때 정말 수년 동안 같이 외국 대표단 다니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제일 높은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특사로나 뭐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가면 딱 폼 잡고 딱 가서 앉고 뭐 이래요. 근데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 20대한테 쩔쩔쩔쩔 내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참 생소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봤던 그래요. 김영남하고는 너무 달랐어.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저분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 박사님이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우리 와이프인 설주에게도 사실 숨기는 비밀이 있지만 우리 여정이한테만큼은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내한테 그 비밀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숨긴 거예요? 이제 총각이니까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희석동무, 부인한테 뭐 비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지 화면입니까?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름도 가짜란 이야기. 자, 김여정이 이 직책을 뛰어넘는 권력자, 말하자면 직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2년 8월이었는데요.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있었던 김여정의 육성 연설이 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었습니다. 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덩치들,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하러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족들의 반공화국 대결 강중에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절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아니 눈빛은 약간 좀 날카롭고 그런데 목소리는 사실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육성 담화가 왜 이 권력자라는 좀 증거인가요?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여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의 부인 그 펑리위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권력욕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전면에 안 나타나요. 그냥 나가는 순간 아웃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도 그렇고 다 남자들만 전면에 등장했지.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아웃이에요. 플러스 북한 같은 경우는 남존 여비까지 있잖아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 나라의 지금 권력 넘버 2는 누구인가 하는 걸 온몸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뭐 김영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저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밝힌다 하더라도 김정은 총비서님께 권한을 이양받아 밝힌다라는 전제를 두고 담화문 내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 거죠. 김여정의 연설에서 보여준 건 방금 이 비루스 문제를 꺼내들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가 고열을 앓았다. 어쩌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다라는 이 건강 상태의 정보를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적어도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주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게 김여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만든 다큐를 보면 참 묘하게 김여정의 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뒤에 밀려 있고 테이블 끝에 있고 뭔가 권력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목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이 다큐멘터리가 북한에 숨어있는 여성 권력자의 권력 구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김여정은 옛날만 못하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안. 그러면 왜 김여정이 옛날만 못하냐? 이 사람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조선의 샛별로 불리는 김주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김주애의 등장을 어떤 여성 권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So Kim Joo-ae first appeared at an ICBM launch in November. Kim Joo-ae appeared with her father holding hands and basically surprising the world because we had never seen one of the Kim children before. Since then, she has appeared at multiple military events. So ever since Kim Joo-ae appeared in public,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succession plans in North Korea. So it's very significant to see how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will shake her hand, bow to her,
be very respectful towards her despite her being a 9 to 10-year-old child. 아빠 어디가 보는 것 같아. 진짜 북한판 아빠 어디 가죠? 우리 정보기관의 그 정보 판단이 처음엔 김주현 후계자가 아니다였어요. 어딘가 아들이 있다. 그러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후계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분석 중이다. 그런데 최근 후계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바뀌었어요. 3단계로. 그만큼 김주혜의 등장이 사실은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김여정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다. 사실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김주혜 후계자설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는 주혜가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여정 덕분에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거든. 여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갑자기 김주혜가 등장했을 때는 북한 사람들도 뭐지? 근데 그 전에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인까지 등장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여성들의 그런 지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혜가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은 롱런으로 봤을 때 주혜를 위한 이제 밑작업,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얘기하면 네네. 소위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뒤에 있는 진짜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앞에서 먼저 끌고 나갔다. 그럼요. 페이스메이커들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김주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제. 존귀한 자제. 심지어 이제는 샛별 여장군까지 이제 호칭을 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그만큼 김주혜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열병식 때 주혜가 등장했을 때 김여정은 저 멀리 구석에서 있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때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 리설주, 김주혜가 다 받았잖아요. 심지어 리설주도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 걷고 있어요. 뒤에 있고. 와. 예. 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이제 모퉁이 공주라고. 원래 백도공주였는데 모퉁이 공주로 그냥 격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모퉁이 공주. 모퉁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까 구석에 있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 네.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뿐이 아니라 같은 달 17일 광명성절을 기념으로 열린 이제 체육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저쪽 구석에가 있지 모퉁이에 않습니까? 있네. 중심에는 지금 김정은하고 김주혜가 앉아 있고 이것만 봐도 이제 그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리가 불안할 때 사진 찍으면 가운데서 찍으려고 하고 권력자가 쓰면 옆에 가 쓰려고 하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딱 쓰는 순간은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과 뭘 들고 다니지 뭐 마크 주커버거는 맨날 그 늘어진 티셔츠 스티브 잡스는 폴라티만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내 위치, 내 힘이 어느 정도다라고 확신이 쓰는 순간 어디에 있건 뭐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개인이 그냥 스냅샷으로 찍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정부의 공식 사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그 암묵적인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너 구석에 찍힌 거 만인들이 다 보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른 또 사진이 있는데 그 현지 시찰 사진도 있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모퉁이 어디야? 어디야? 저 원리를 찾아라 저기 3밑에. 원 안에 있는 게 이제 김여정.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죠? 그래서 저걸 봤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너를 프레임 밖으로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너를 프레임 안에 넣는데 구석에 모퉁이 공주를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 까불지 마라라는 공개 경고인 것 같아요, 저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구석에 밀려난 사진들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일 만한 행동들이 없었고 저희 광명성절에는 지금 끝에 있지만 2개월 뒤 태양절에 축구 관람할 때는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 맘인 거야. 네. 왔다 갔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빗대고 싶어요. 그러니까 킹콩이 어디서 자는지 아시나요? 킹콩이 어디서 자요? 콩 자나요? 집에 있나? 집 동굴. 산 꼭대기. 킹콩이 자기 맘대로. 맞아요.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대박. 세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저는 김여정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아무리 밀려났다고 해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럼.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저기서 가운데 앉았어. 그럼 누가 와서 죄송한데 제 자리인데요? 누가 해? 사진 프레임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거를 노동신문 본사 정치 보도반이라는 데서 그런 사진들을 골라서 내요. 노동신문에. 그러면 이것을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원해서 밑으로 밀어낼까?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김여정이 자기가 알아서 물러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주애가 크는 속도만큼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조그마하고 이랬을 때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그렇고 애도 크니까 아 이런 때는 내가 조금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도 보고 고모가 지금 은둔 상태에 처한 것도 다 보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프레임의 중심에 서면 오빠가 아 얘가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럼 이설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사진 프레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가도록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빠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독재자의 동생이고 그리고 동시에 백두혈통이고 그리고 동시에 수령의 정권과 4대 세습을 공고해야 되는 수령에 충직한 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4대 세습이 펑크가 났을 때는 김여정 또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한이 시동을 건 4대 세습에 주애가 올라왔는데 또 다른 여성이 자꾸 화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온이 주애한테 지금 초점을 가야 될 시기에 자기가 거기에 무대에 선다?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무대 밖에서 김주애라든지 김정은 오빠라든지 이런 움직임 동선들을 잘 체크하고 스무스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사실 그리고 김여정이 힘이 빠졌냐? 저는 힘이 빠졌다고 안 봐요. 김여정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화면에서 위치만 바뀌었지 김여정이 갖고 있는 파워는 저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뒤로 한 여성이 보이죠? 백팩 메고 마치 무슨 혼자만 배낭여행으로 북한 온 관광객처럼 딴짓을 하고 있어요. 힘이야. 사실은 저게 가능한 인물이 북한에서 있겠느냐. 편안해 보여. 바로 또 김정은이 앞에서 지금 그렇지. 그 시찰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지금 시선이 딴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 저 사진의 선택은 저는 김여정이 최종 정결자, 네. 최종 결정자가 김여정이 아니면 나는 이거 불가능한 사진이라고 봐요. 그렇죠. 꼼꼼하게 보는 거. 어떻게 장군님이 시찰하고 저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렇죠. 맞아요. 관광다니고 딴 데 보고 있고 이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사장님이 건배사 하고 있는데 좀 뒤에서 옆에 과장하고 따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가능하냐 과연 이게? 자기 정치야. 네, 사실 회장님 아들이 왜는 안 되는 거거든. 백팩을 메고 있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인상적이고 뒤에서. 충격적이면서도 참신한 책가방도 친구가 아니고. 있는데 대학생도 아니고 보통 이제 국가원수가 현지 시설 나갈 때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 수행한 보통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나가게 돼 있는데 혼자서 탁 캐주얼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최소한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김여정밖에 없다. 의상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제일 편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넥타이 안 맨 사람. 아침 조찬 모임 하는데 딱 넥타이 메는데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회장님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타이를 메고 왔나? 하면서 앉혀가지고 안 둬? 그게 사실은 권력자인 건데. 진짜 짭조씨 동생 그 백팩 메고 있는 거 아셨어요? 사실 이 여정이는 저에게 그냥 여동생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 존재인지 모르시지요. 저는 뭐 이딴 실수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고영한 박사, 내 질문 하나 갔습니다. 나랑 여정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일어나서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일어나서 대답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라. 앉아서. 돈독한 동생. 사실 그러니까 삼남매가 스위스에 가서 어느 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집까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와서
그런데 이렇게 한 5층짜리 아파트예요. 한 개 층을 다 그 삼형제가 썼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셋이서 우정은 굉장히 가까웠을 거고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사실 김정은이가 정철이와 같이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김정은이 요리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여자들하고 그러면서 망나니 짓을 하느냐. 그때 김여정이가 아빠 이게 성문이 과장된 거고 솔직히 오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외동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외동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딸이 계속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식으로 정은이를 봐줬으니까 그때부터 둘 사이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고마웠겠다. 그런데 만약에 김주애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아버지인 김정은이 죽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황에서 김주애가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은 한 명, 김여정. 그렇지. 그런데 이 북한에서 김여정의 존재와 마치 평행 이론을 이루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과연 그 인물은 누군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관을 직접 들었어요. 김정은의 스승 현철해 동지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도맡아서 했던 인물입니다. 현철의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그렇게 정을 나누다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록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구나. 제2의 아버지 같은. 그러네요. 김여정으로. 마지막에. 오, 되게 소름 돋는다. 마지막에 평행 이론의 주애와 김여정. 와. 야, 아니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 진짜 무릎도 꿇고 기록 영화까지 만들고 엄청 끈끈해 보이는데 어떻게 현철이하고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된 거예요? 사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생물학적 생명을 준다 그러면은 스승은 사회적 생명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현철애가 김일성 때부터 그 백두산 혈통 가문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로 있었고, 왜냐하면 현철애가 군, 정치, 당의 요직들을 다 두루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딱 현철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정은 가해 선생님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정은이가 이제 정치적 감각, 군사적 감각, 당 이런 감각들을 익히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현철애가 없어서는 불가능했어요. 현철애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가르쳐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의 역할이 그러면 나중에 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충분히 김여정이 이런 현철애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주애가 지금 11살이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을 때 김여정에게 이제 현철애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맡길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철의 대장 죽은 사후에 차수가 됐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김정은의 정치적 스승이 현철애라는 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겠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현철애라는 분은 인민군 총정치국에도 오래 있었고 국방위원회, 김정일과 같이 국방위원회들 같이 있었는데 당 사업과 군 사업을 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도 현철하고 찍은 사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정말 육체적 생명을 줬고 지식과 노하우를 심어준 거는 현철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김정은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생겨서 2, 3년 안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때 김여정이가 지금 김주혜에게 현철이가 했던 것처럼 교육을 할 것이냐.